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녹화한 거는 우리가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음질이 아주 나빴겠어요. 제가 그걸 체크를 못했네요. 네. 오늘 1교시 녹화한 거는 음질이 아주 나빴을 것 같은데 듣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거는 다시 USB 마이크로 바꿨기 때문에 음질이 좋게 녹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422번 주식회사 3일 패션으로 로그인 해 놓으시고요. 결산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41페이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 패션의 결산정리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면서 수동결산이면 하고요. 자동결산이면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행 1번.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소모품 정리죠. 이건 수동결산이네요. 지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전부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은 4만원에 4만원이란 얘기인가요?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 4만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차변의 소모품 4만원, 대변의 소모품비. 구입할 때 전부 비용 처리했으므로 결산 때는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비용 취소시키고 재고니까 자산으로 잡아야죠. 그래서 자산 증가. 결산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을 자산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십시오.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2월 31일 입력하십시오. 자, 차변 3번이죠? 9분의 3번 하면 차변입니다. 소모로 검색하십시오. 자, 172번이 소모품이죠? 소모품 엔터. 거래처는 지나가시면 됩니다. 저교에서는 미사용 소모품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미사용 소모품. 그리고 4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대변에 소모품비. 그런데 소모품비도 500, 600, 700, 800번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800번대 소모품비로 꼭 하셔야 됩니다. 830번 소모품비 확인됐고요. 자, 엔터 적여도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고 대변에 4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사용 소모품을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셔요.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대변의 소모품 비용 취소. 자, 페이지 넘겨서 두 번째 작업을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은 2천만원이다. 이거는 자동결산이죠. 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는 것은 왜 입력하죠?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이거 한꺼번에 할 거고요. 다음에 3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해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이것도 자동분계 사항이죠. 준비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거고요. 다음에 4번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잔액과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해 1%를 설정한다. 보충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잔액의 1%를 설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또 보충법이니까 기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에서 뺀 금액을 우리가 보충해야죠. 그것만 결산자료에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이 합계잔액시산표로 가시는 거예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메뉴는 여기 장부에도 있고 오른쪽 결산에도 있습니다. 어떤 거를 쓰셔도 같은 겁니다.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자로 작성을 합니다. 자, 외상매출금 여기 당좌자산 안에 있습니다. 잔액은 이 부분에 있어요. 잔액은 이 부분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대변에 대손충당금 잔액. 그러니까 보충법이니까 여기 외상매출금 잔액의 1%를 계산한 다음에 요 82,000원이라는 잔액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똑같이 작업을 했다면 저와 이 잔액이 모두 같을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저하고 다른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자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외상매출금 잔액 2,926만 5천원인데 1%는 뒤에 0을 2개 지우면 그게 1%예요. 자, 그러니까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는 손계산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 손계산기에다가 29265 000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죠. 0.01이 1%잖아요. 엔터 치면은 292650이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292650이라는 숫자는 여기 있는 외상매출금 잔액 2,926만 5천원에서 뒤에 동그라미 2개를 떼어버린 숫자하고 같죠. 1%는 그렇습니다. 자, 이만큼이 대손이 예상된다라고 결산을 하라는 건데요. 우리는 보충법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요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현재 잔액이에요. 요 잔액. 그래서 이걸 빼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82,000원 빼줍니다. 엔터 했더니 210650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실 때는 메모지에다가 210650을 딱 적어놔야 되죠. 예, 여러분 책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외상매출금 쪽에다가 210650 메모해 놓으시고 다음에 이제 받으러움은 1%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밑에 받으러움 계정이 있습니다. 잔액은 여기 있습니다. 350만원. 그러면 이것을 뒤에서 동그라미 2개 지우면 1%잖아요. 35000이죠. 35,000원이에요. 그러면 350만원에 1%는 35,000원이다. 자, 대손충당금이 여기 24,000원 잔액이 있습니다. 빼기 24,000원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11,000원이죠. 11,000원을 또 메모를 해둡니다. 받으러움 쪽에다가. 이만큼을 우리는 보충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보충을 해서 결국에 얼마를 만드는 거예요? 35,000원만큼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도록 하는 거고, 아까 외상매출금도 마찬가지예요. 1%가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도록 하려면 이만큼을 보충해야 되니까 보충할 것만 분계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1,000 이거를 여러분이 메모해 두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수행 5번은 준비사항이 없는가 보겠습니다. 당기 법인세 추산액은 300만원이다. 그러면 당기 법인세 추산액 300만원 중에 미리 낸 선납세금이 있는가 봐야죠. 선납세금은 수동분계해서 법인세로 대체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합계잔액시산표를 열어놨으니까 선납세금이 있다면 당좌자산 안에 있는 거예요. 선납세금은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자산입니다. 예, 없죠. 자, 없다는 얘기는 우리 3.1패션은 법인세 중간 애정 납부가 없었다. 또 하나 없는 것이 뭐냐? 정기예금인 같은 예금이 만기되어 가지고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납세금이 없는 거예요. 법인이 정기예금 해가지고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자를 미리 내고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걸 법인 입장에서는 선납세금으로 자산으로 잡아놓게 되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 애정 납부 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300만 원 모두 미지급 세금이 된다 이 말이죠. 미지급 세금이 되도록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수행 2번부터 5번이 모두 자동 결산 사항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메뉴를 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결산 재무제표의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여기서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결산 일자가 기간으로 입력을 합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자료를 결산하느냐? 예, 왜냐면 반기 결산도 있기 때문에 1월부터 6월 결산, 반기 결산. 자, 우리는 12월 결산이니까 1월부터 12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원가, 매출 원가 및 경비 선택이라는 창이 나오는데, 이런 창이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 여기에 당구장 표시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451번 상품 매출 원가의 경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입력을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력을 할 필요 없으므로 바로 그냥 확인 단추 누르면 지나갑니다. 네, 지나갔죠. 자, 이 양식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자산부채 자본, 네, 관련돼서 결산과 관련된 게, 수익과 비용까지 모두 여기에 나와 있어요. 결산과 관련된 자료가. 우선 이제 손익계산서 관련된 것이 위에 있네요. 자, 엔터를 천천히 치면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이 셀 막대가 굉장히 길게 퍼져 있는 곳에서는 그냥 조회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거고, 엔터를 천천히 쳐서 내려가다 보면 셀이 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이런 곳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쏙 들어간 자리가 바로 기말 상품 재고액 자리입니다. 이걸 입력을 해줘야 여기 있는 매출 원가가 이제 손익계산서로 제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말에 상품 재고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재고조사를 해서 수량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단가를 곱하죠. 단가를 곱하는 단가의 결정 방법은 선입선출인지 평균법인지 후입선출인지 회계 정책적으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단가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한 것을 여기다 입력한 거예요. 자, 우리 수행 2번에 2천만 원으로 재고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천만 원 입력합니다. 2천만 원 입력하게 되면은 상품 매출원가에서 2천만 원이 빠지게 돼요. 네, 방금 입력한 재고액이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그 밑에 우리가 입력한 요 상품 매출원가 2천만 원은 마이너스 해서 여기 상품 매출원가가 요 금액 그대로 이제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아까 우리 책에서 정리했었죠? 그 분계가 잠시 후에 만들어질 거예요.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천만 원 입력했고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닫았다가 다시 열어줬습니다. 자, 엔터로 천천히 또 내려가 보십시오. 자, 쏙 들어가는 자리에서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자, 엔터로 내려가다 보니까 광고 선전비, 판매 관리비의 맨 끝에 있는 광고 선전비 밑에,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뭐냐? 이게 지금 실제로 손익계산서로 가야 될 그런 비용, 판매 관리비 비용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전표 입력한 것을 가지고 다 여기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근데 퇴직급여는 아직 비어있다 이겁니다. 비어있어요. 자, 아까 우리 자동결산의 퇴직급여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12월 30일 일자로 우리 회사의 퇴직금을 전부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그게 뭐예요? 퇴직금 추계액이에요. 그 퇴직금 추계액에서 기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뺀 것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이걸 추가 설정액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242페이지의 내용 중에 우리 회사의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그 퇴직연금 제도에는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연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할 때 그때 비용 처리를 해요. 예. 만약에 상반기에 우리 회사 퇴직금 만약에 5천만 원을 삼성생명에 납입했다. 그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할 때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설정하지 않고 비용 처리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300인 이상의 법인이거나 아니면 그냥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그냥 설정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퇴직급여 여기는 추가 퇴직급여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액을 여기다 입력하는 것이다. 근데 반드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안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회사들은 안 한다. 네, 요거는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확정 기여형이라고 했나요? 예, 예, 확정 기여형 취소하겠습니다. 확정 기여형은 비용 처리. 예, 맞아요. 확정 기여형 맞습니다. 제가 이거 확정 기여형 맞습니다. 확정 기여형인 경우에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다. 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엔터로 천천히 또 내려가 보면요. 이건 연금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이니까 퇴직급여하고 좀 다른 거고요. 자, 엔터로 좀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감가상각비에서 건물 칸으로 쏙 들어갔어요. 차량 원방구 비품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죠.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것을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모음에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서 저장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기능 모음에 가셔가지고 감가상각비 반영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네. 이와 같이 나타나요. 자, 이와 같이 안 나타나는 분은 아까 1교시에 빠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시는 분은 여기 수동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수동으로 입력을 하면 되니까 네, 자, 대부분은 다 나타났겠죠. 무형자산도 있었다면은 무형자산 탭에 보면 그게 다시 보입니다. 근데 무형자산은 우리 회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것만 개정 과목이 2-3개였어요. 건물,
차량, 그 다음에 비품. 그래서 합계가 6, 어떻게 됐었잖아요. 네. 자, 밑에 결산 반영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아까 그 자리에 자동으로 이렇게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반영이 성공하였습니다. 안내 나오죠? 예.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교시 빠지신 분은 예, 여기 건물에는 250만원, 차량 운반구에는 3,633333, 비품에는 555632, 이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이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수동으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걸 자동으로 입력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자산 등록에 가가지고 건물 눌러가지고 건물에 대한 거, 또 차량 운반구는 두 개를 또 예, 합쳐야 돼요. 예, 이렇게 보이지는 않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그때 해서 다 나중에 수동으로 넣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했던 대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이 자동으로 입력해주면 깔끔하게 빠지지 않고 입력이 된다. 그래서 비품은 55632. 그래서 나중에 분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요 6,688965는 감가상각비예요. 네, 감가상각비. 그러면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요 세 개는 뭐예요? 개정 과목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누계액.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3개 따로 대변에 갈 것이고 차변에 손익계산서로 가는 감가상각비는 요게 차변에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대손상각비의 외상매출금 나누어 속 들어가죠. 아까 준비해 놓은 숫자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에다 메모했죠? 210650이었어요. 제 숫자는. 엔터 하시고. 자, 받으러움 11,000원이었습니다. 11,000원 입력하시고. 네, 두 가지 입력하면은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대손상각비는 손익계산서로 갈 거거든요. 네, 차변의 대손상각비가 221,650. 자, 요 두 개는 대손충당금으로 분계가 일어날 거예요.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109번 코드,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은 111번 코드로 두 개로 대손충당금 대변에 갈 겁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엔터로 또 내려가 보면요,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시고, 예. 조세감면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조세감면법의 특별상각, 조감법상의 특별상각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그냥 지나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왔는데 법인세 계상이 남아있죠. 자, 법인세 계상도 우리가 선납세금이 있으면 그걸 뺀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선납세금이 없으므로 300만원 모두가 미지급세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법인세에다가 300만원을 입력하게 됩니다. 수행 5번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300만원을 엔터하고 입력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분계가 만들어지냐 하면은 차변의 법인세 300만원, 대변은 미지급세금 부채로 인식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화면을 꺼내 가지고요, 자료를 다 입력한 다음에 요 단추를 누르면 자동 결산을 한꺼번에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전표 추가를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까지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 한꺼번에 분계를 만들어 줍니다.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전표 추가 상단에 있는, 네, 간단하죠?
자,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입력을 여러 개 해가지고 전표 추가하지 않을 거예요. 자동 결산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이게 뭔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올지, 예, 뭐, 대손 충당금에 대한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입력을 한두 칸 하고 바로 전표 추가 누를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일반 전표 가가지고 어떤 전표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우리가 앞 시간에 수동 결산, 앞 시간이 아니었나요? 이번 시간이었나요? 예, 소모품 정리 분계 했었죠? 예, 거기에 이제 밑에 전표 2, 3, 4, 5번이 쫙 만들어졌을 텐데요. 여기 있는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조회를 누르면 전표가 다시 작성이 되죠? 화면이 다시 작성이 되죠? 자, 조회를 눌러보세요. 자, 여기 전표 번호 2번부터가 결차, 결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차, 결대라는 것은요, 차변, 대변과 같은 건데,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넘어왔다라는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전표 번호 2번 분계가 뭐예요?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4,350만 원. 비용 발생이죠. 그 다음에 대변이 뭐예요? 상품 4,350만 원. 자산 감소이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산에서는 4,350만 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이제 재고가 맞게 되는 것이고, 또 차변에서는 상품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발생시켜 가지고 요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액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품 매출원가가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분계입니다. 다음에 3번 전표를 보시게 되면은 감가상각비 분계잖아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668만 8,965원 네, 비용 발생. 이거 손익계산서에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로 가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 203번은 건물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고, 209번은 차량 운반구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고,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산 감소죠. 그러니까 차감 계정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전표를 보시게 되면은 차변은 대손상각비 22만 1,650원이 판매관리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109번 대손충당금은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 밑에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고, 111번은 파드러움 밑에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산 감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5번 전표 보시게 되면은 차변에 법인세 비용 발생이에요. 300만원.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로 300만원이 갈 것이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 유동부채예요.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에 미지급 세금이 300만원 추가가 된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전표 번호로 2번부터 5번까지 이것이 자동 결산에서 넘어온 자동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즈를 여기다 놓게 되면은 이 자리에 결산 분계라고, 이거는 결산 분계였다.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분계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산 분계를 마쳤습니다. 한번 풀이를 한번 쭉 보십시오. 네.